옛날 한양 땅에는 전옥식이란 대감이 있었습니다. 전대감은 권모술수가 능해 일찍이 높은 벼슬에 올랐지요. 허나 사람됨이 간사하고 표리부동하여 많은 이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답니다. 하여튼 조선 것들은 뭘 그리도 시샘이 많은지원. 이게 다 내가 지나치게 잘난 탓이로다. 전대감은 쏟아지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원체 자기가 뛰어나서 샘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였지요. 에라이 기분 전환이나 해야겠구나. 여봐라. 오늘 밤은 기생집으로 가마를 몰아라. 전대감은 답답함을 달래기 위해 매일같이 기생집에 들리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하루는 전대감이 홍등가를 지나는데 아주 아리따운 기생을 보고 말았답니다. 어찌나 다소곳하고 청초한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지요. 하여 전대감은 심장이 벌렁벌렁 두근거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봐라. 저 기생이 대체 누구냐? 홍은로의 선하라고 하옵니다. 대감. 참으로 절세기로구나. 당장 내 수청을 들라 하여라. 홍은로는 으뜸 가는 기방이라 사람들이 매일 밤 몰려들었지요. 그 중에서도 선하라 하는 기생은 아리따운 외모가 지극히 빼어났답니다. 내 수청을 들게 하지 않고야 백일소냐. 전대감은 수하인 장쇠를 앞세워 선하를 부르라 명하였습니다. 허나 선하는 명을 듣고도 곧장 고개를 저었답니다. 감히 대감마님의 뜻을 기생 주제에 거절하겠다는 것이냐? 홍은로는 웃음과 노래를 파는 곳이지 마음까지 파는 곳이 아니옵니다. 니년이 정녕 대감마님의 성질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냐? 장쇠는 서슬퍼렇게 협박을 하였으나 선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요. 어떤 위협이 닥치더라도 제 마음은 제 것이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전대감은 껄껄껄 웃으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고고하기 이를 데 없구나. 오냐, 한양 기생 중에 홍은루의 선화가 제일이로다. 본디 간사한 자는 웃으며 칼을 품는 법이지요. 전대감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호탕하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면서 전대감은 거절당한 수치를 결코 잊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는 동안 홍은루에는 평온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아이고, 날이 왜 이리 덥냐. 슬슬 여름인가 보다. 이 홍은루에는 대박이라 하는 머슴이 있었지요. 덩치가 크고 힘이 세서 여러 사람이 할 일을 혼자 해치우는 친구였습니다. 헌데 성품이 순하고 수줍어 홍은루 기생들과는 말 한 번 제대로 붙여보지 못하였지요. 여인과 눈만 마주쳐도 얼굴이 붉게 달아오를 정도였습니다. 사람이 어쩜 저리 곱단 말이야. 선화님은 혹시 선녀가 아닐까? 대박이는 마음속으로 남몰래 선화를 사모하고 있었지요. 하여 대박이는 산에 나무하러 갈 때마다 예쁜 들꽃이며 탐스런 산과일을 따다가는 선화에게 주곤 하였습니다. 선화님 산에 다녀오다 주워왔소이다. 어머 산딸기네. 참 곱구나. 달콤한 걸 좋아하실까 싶어서. 고맙다 대박아. 네 마음처럼 달구나. 대박이는 얼굴을 붉히며 꾸벅절을 하였습니다. 선화는 그런 대박이의 선물을 정성껏 받아주었지요. 대박이는 얼굴이 달아오르는 통에 제대로 대답도 하지 못했지요. 그래도 마음속에 퍼지는 따스함은 대박이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선화가 조용히 가야금을 뜯으며 노래를 연습하고 있었지요. 청아한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음악 소리가 참으로 좋구나.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람? 대박이는 그 소리에 이끌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가갔습니다. 가보니 선화가 달빛을 받으며 가야금을 켜고 있었지요. 대박이는 넋을 잃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고운 선화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그만 발밑에 나뭇가지를 밟고 말았지요. 거기 누구신가요? 깜짝 놀란 선화가 소리를 지르자
대박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걸어 나왔습니다. 지송합니다요. 연주가 하도 듣기 좋아서 그만. 대박이의 수줍은 대답에 선아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연주가 듣기 좋으면 밤새 들어도 좋다. 정말입니까요? 참으로 고맙습니다요. 대박이는 눈이 둥그레져서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선아도 괜스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이 참으로 행복하게 느껴졌던 것이지요. 그날 이후 선아는 가끔씩 대박이를 불러 가야금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어쩌다가는 대박이의 두툼한 손을 잡고 가야금 뜯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였지요. 그리하여 홍은로 뒷마당에는 밤이면 가야금 연주가 들려오곤 하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대감의 신복 장세가 홍은로에 불쑥 찾아온 것이지요. 듣거라. 홍은로가 진 빚을 우리 대감님께서 모조리 떠안아 주셨. 선아는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어찌 그리 되었단 말이오? 다 우리 대감의 수완 덕분이시지. 장세는 주머니에서 빈문서를 꺼내어 탁하고 선아에게 내밀었습니다. 문서에는 홍은로 이름이 뚜렷이 적혀 있었지요. 헌데 그 금액이 얼마나 큰지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였답니다. 홍은루의 부채가 어쩌다가 이리도 늘었단 말입니까? 그거야 이자가 붙으니까 그렇지. 으뜸기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도 모르느냐? 선아에게 원한을 품은 전대감은 그 나쁜 지혜를 사용하였지요. 한양 저작거리에 사람을 풀어 빈문서를 모조리 사들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홍은루의 빚은 온전히 전대감의 것이 된 것이지요. 황망해하는 선아 앞에서 장세는 득이만만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다음 달까지 갚지 못하면 홍은로 문을 닫을 것이니 각오하라. 청천벽력 같은 말에 기생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허나 선아는 흔들리지 않았지요. 홍은루는 우리가 지킬 것이니 썩 물러가라. 장세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선아는 더욱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손님들을 정성껏 대접하였습니다. 밤늦도록 가야금을 뜯고 새벽까지 웃음을 팔았지요. 허나 이게 웬일입니까? 홍은루를 찾는 손님들이 어느새 뚝 끊겨버린 것이었습니다. 어딜 가시오? 홍은루로 가는 길이라면 돌아들 가시오. 어허, 이유는 묻지 마시구려. 높으신 분들의 뜻을 거스르면 앞으로 재미없을 줄 아시오. 알고 보니 전대감이 불량배들을 풀어 홍은루 손님들을 죄다 막아선 것이었습니다. 이를 알 턱이 없는 선아는 가슴만 졸이며 발을 동동 굴렀지요. 두고 보아라. 대감님 분노가 이 정도일 줄 아느냐? 허나 전대감의 공격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홍은루의 술과 음식을 대던 상인들마저 하루아침에 거래를 끊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무슨 연유로 그러시나요? 속 시원히 말들을 좀 해보셔요. 상인들은 몸을 부르르 떨며 말 한마디 못하고 고개만 저었습니다. 모두가 전대감의 성질을 잘 알고 있었던 까닭이었지요. 상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홍은루와 연을 끊고 말았답니다. 하루가 다르게 홍은루는 황폐해져 갔습니다. 기방을 가득 메웠던 기생들도 하나둘 짐을 싸서 떠났지요. 허나 선아는 붙잡지 않았습니다. 자신만 희생되면 다른 이들은 살아남을 것이라 여긴 까닭이었지요. 아무도 없는 방에서 선아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던 대박이도 주먹을 꽉 쥔 채 뜨거운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이고 우리 선아님. 불쌍해서 이를 어쩌나. 홍은루를 자기 집처럼 키우신 분인데 참으로 원통하고 절통하구나야. 약조했던 한 달이 지나자 손님 하나 없이 텅 비고 말았습니다. 한때 왁작지껄했던 기루가 아주 절간 같았지요. 그때였습니다. 장세를 앞세운 전대감의 불량배들이 홍은루에 쳐들어온 것이지요.
불량배들은 홍은루에 들이닥치자마자 선화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선하는 게 있느냐? 당장 빚을 갚으란 말이다. 허나 선화에게는 갚을 돈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이 꼴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시오? 멀쩡한 기류를 망하게 했으면서 당신 내 대감은 참으로 뻔뻔하구려. 우리 대감께 반항을 했으면 이 정도는 각오하셨어야지. 장쇠는 버럭 화를 내며 선화의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네 년을 관기로 팔아 넘겨야겠다. 선화는 눈물만 흘리며 속절없이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보다 못한 대박이가 주먹을 불끈 쥐고 뛰어나왔지요. 그 손 놓으시오. 선아님을 풀어주란 말이오. 화가 치민 대박이는 장쇠에게 덤벼들었지요. 이놈은 또 뭔 멀대 같은 놈이냐? 얘들아, 분위기 파악 못하는 저놈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주거라. 허나 일만 해온 대박이가 싸움판에 이골이 난 장쇠를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대박이는 순식간에 나가떨어져 장쇠 부하들에게 짓밟히고 말았지요. 대박이의 처량한 곡소리가 텅 빈 홍은로의 하늘을 갈랐습니다. 제발 대박이를 살려주시오. 당신 네들이 노리는 것은 저 아닙니까? 선화는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으나 장쇠는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 멈춰라. 심술궂은 미소를 띤 전대감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대감은 홍은루를 둘러보며 능청스럽게 혀를 찼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구나. 이 좋은 홍은루가 어찌 이리 초라해졌는가. 대감님께서는 정령 이유를 모르십니까? 높은 곳에 앉아있는 이 몸이 그런 일까지 알 턱이 있나. 전대감은 천연덕스럽게 대꾸하였지요. 선화는 치를 떨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허나 대박이를 살리려면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대감님의 뜻을 따르겠나이다. 그러니 제 식솔들은 부디 용서하소서. 선화는 마침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대감은 쾌재를 부르며 휘하의 장수에게 명했습니다. 이제야 말귀를 알아듣는구나. 그만 저놈은 그만 풀어주어라. 부하들은 피투성이가 된 대박이를 홍은루 바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대박이는 피눈물을 흘리며 홍은루 문을 두들겼지요. 선아님, 제발 가지 마셔요. 허나 선화는 이미 약조를 했으니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홍은루를 잘 부탁한다. 대박아? 선화는 마지막으로 대박이를 바라보고는 전대감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하여 선화는 전대감의 첩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선화가 떠난 뒤 대박이는 홀로 남아 홍은루를 지켰습니다. 다행히도 시간이 흐르면서 홍은루는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지요. 전대감의 횡포가 잦아들자 끊겼던 손님들이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하여 홍은루는 다시금 노랫소리와 웃음소리로 흥청이게 되었지요. 대박이는 묵묵히 제의를 하였습니다. 허나 아무리 흥겨운 소리가 울려 퍼져도 대박이의 마음은 텅 빈 듯하였습니다. 선화 없는 홍은루는 마치 색이 바랜 그림 같았던 것이지요. 밤이면 대박이는 홀로 가야금을 뜯으며 선화를 그리워했습니다. 허나 텅 빈 가슴에는 어떤 기쁨도 없었지요. 그렇게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을 지나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1년이 훌쩍 지나버린 셈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에서 눈발이 내렸지요. 그날도 대박이는 빗자루를 들고 홍을로 대문 앞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뉘시오. 웬 거렁뱅이 꼴의 여인이 홍울루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멀거니 바라보다가 대박이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외쳤습니다. 선아님이 아니십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누더기가 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거지 여인은 분명 선아였습니다. 오래간만이로구나, 대박아. 그동안 잘 지냈느냐? 선아는 전대감에게 버림받아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대박이는 얼른 선아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선아님? 말해 무엇하겠느냐. 전대감 그 표리부동한 작자 탓이다. 선아는 입술을 떨며 그간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전대감이 고관대작의 따님과 혼담이 잡혔다 하더구나. 하여 기생을 집에 둘 수는 없다는 것이 아니겠느냐. 혹시라도 혼담에 누가 가면 안 된다는 말이었지. 출세에 눈이 먼 전대감은 혹시라도 첩실인 선아가 걸리적거릴까 염려했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혼담이 진행되기 전에 선아를 치워버릴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그리도 간악한 이가 또 있습니까요? 차라리 잘된 일입니다. 그런 자와 함께 있지 않아도 되니까요. 선아는 끝내 참지 못하고 대박이 품에 안겨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홍은누를 지켜줘서 고맙다, 대박아. 허나 그 다음 날부터 다시금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대감이 홍은루를 괴롭히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하루도 빠짐없이 불량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집에서 내친 것으로도 모자라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오. 한양에서 썩거지라는 말씀 못 들었느냐? 왜 자꾸 걸리적거리느냔 말이다. 전대감은 선아를 한양에서 아주 쫓아낼 생각이었지요. 그리하여 불량배를 보내서는 매일같이 폐악질을 부렸답니다. 손님들은 발길을 돌리고 기생들은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홍은루가 무슨 죄가 있단 말이오? 너도 여기 땅바닥에 처박히고 싶으냐? 너희 같은 것들은 한양에서 살 군번이 못 된다. 결국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홍은루는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장쇠 일당이 들이닥쳤지요. 홍은루는 이제 끝이다. 모조리 부숴라. 놈들은 아예 작정을 했는지 모조리 부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도끼질의 기와가 부서지고 기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만두시오. 이곳은 아무 죄도 없어. 꼭 죄가 있어야 부수는 줄 아느냐? 가로막지 말고 썩 비키거라. 그리하여 홍은루는 폐허가 되고 말았지요. 선아와 대박이는 거리로 내쫓겼습니다. 두 사람은 거리에 쭈그리고 앉아 바람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구나.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요. 대박이는 급한 대로 언덕 아래에 조그마한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선아를 모셔와 함께 기거하기 시작했지요. 비록 누추하지만 편하게 지내셔요. 앞으로 선아님은 제가 지킬 거구먼요. 대박이는 낮이면 저작거리에 나가 품을 팔고 밤이면 초막으로 돌아와 선아를 보살폈습니다. 힘든 삶이었지만 대박이는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않았지요. 고맙다, 대박아. 네 덕분에 산다. 선아도 대박이의 정성스런 간호 덕분에 서서히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허나 마음속 응어리는 쉽사리 풀리지 않았지요. 그래도 전대감이 간악한 작자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구나.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짓밟고 홍을로까지 잿더미로 만들었지요. 그런 전대감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느 날 밤 선아는 촛불을 밝히고 상소문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보고 있다면 이 원통함을 아실 것이다. 선아는 전대감이 저지른 만행을 한자 한자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상소를 품에 안고 새벽녘 관아로 향했습니다. 선아가 전대감을 관아에 고발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온 한양에 퍼졌습니다. 길마다 모여 앉은 이들은 수군거렸지요. 아니, 기생이 대감을 제소했다지 뭡니까? 간이 부었구먼. 간이 부었어. 전대감은 소식을 듣자 펄펄 뛰었습니다. 선아 인연이 감히
내 손으로 박살을 내고 말 것이다. 본디 나쁜 소문이 자자했던 전대감이었습니다. 헌데 기생에게 고발당했다니 체면이 말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대박이는 선화가 걱정돼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선화님 제발 상소를 물으셔요. 전대감 그 승량이 같은 작자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에요. 허나 선화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아무리 신분이 낮은 여인이라도 몸과 마음을 함부로 빼앗으면 안 되는 법이다. 내 반드시 전대감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야. 그 말에 대박이도 고개를 떨궜습니다. 선화님 뜻대로 하셔요. 헌데 저는 두려운 마음이 어째 가시질 않는구먼요. 마침내 재판날이 밝았습니다. 헌데 이게 웬일입니까? 관아에서는 피고 전대감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답니다. 나는 저 기생과 아무런 관계도 없느니라. 전대감이 미리 돈과 사람을 풀어 온갖 수를 다 써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증언을 하려던 자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지요. 돈에 넘어가지 않은 이들은 장쇠 일당에게 끌려가 무시무시한 협박을 받았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전대감은 관리들과도 짜고 들었습니다. 하여 선화를 첩으로 삼은 문서마저 감쪽같이 없애버린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관아에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전대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이 몸에게 죄가 있을 턱이 있나? 선화는 망연자실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허나 악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대감은 오히려 선화를 무고죄로 몰아넣은 것이지요. 누가 감히 대감을 모함하라 했느냐? 이건 옷이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이런 법? 우리 대감 가택에 반항하면 재미없다는 것이 법이니라. 결국 선화는 차디찬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대감을 능멸했다는 죄목이었습니다. 악인이 웃고 무고한 이가 묻기는 기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죠. 선화는 차디찬 옥에 갇혀 갖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매일같이 관속들이 몰려와 실토하라며 가혹한 신문을 퍼부었지요. 전대감도 찾아와서 선화를 몰아붙였습니다. 죄를 고백하라. 어디서 감히 대감을 모함하느냐? 허나 선화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몸인데 어찌 없는 죄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한편 전대감은 혼례를 앞두고 사방팔방 소문을 냈습니다. 공판서 대감의 따님을 아내로 맞으리라. 나처럼 잘난 벼슬아치는 더 출세해야 마땅한 일이로다. 전대감의 위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고 사람들은 눈치를 보며 굽실거렸지요. 한편 대박이는 이를 갈며 분노했습니다. 이대로는 못 넘긴다. 반드시 선화님의 억울함을 풀 것이요. 대박이는 곧바로 감옥으로 향했지요. 그리고는 남은 품삯을 탈탈 털어 옥졸들에게 찔러주었습니다. 그제야 선화를 잠시 만나볼 수 있었지요. 네가 여기 웬일이냐. 날 만나다간 너까지 피해를 볼지도 모른다. 이 판국에 그게 문제입니까요? 저는 복수를 하고 말 것입니다요. 아서라, 내 꼴을 보고도 그러느냐? 선화가 타일렀지만 요지부동이었지요. 대박이의 눈은 복수심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선화님, 전대감에 대해 아는 것이 있으면 뭐든 말해주셔요. 제가 반드시 복수할 길을 찾고 말 것이에요. 처음에는 선화도 망설였습니다. 허나 잠시 생각하던 선화는 무언가가 떠오르고 말았지요. 대박아, 잘 듣거라. 사실은 말이다. 선화는 대박이의 귀에 무언가를 조심스레 속삭였습니다. 대박이는 이야기를 듣고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거라면 해볼만 하겠습니다요. 대박이의 눈빛에는 결연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한양 저작거리에는 기묘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전대감의 몸 중요 부위에 왕사마귀가 있다는 소문이었지요. 아니 글쎄, 전대감 몸 어딘가에 커다란 사마귀가 있다지 뭡니까?
기생들 여럿이 바딱하더라. 사람들은 하하호 웃으며 전대감의 사마귀에 대해 내기까지 벌였지요. 소문은 삽시간에 퍼지고 퍼져 마침내 전대감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전대감은 펄펄 뛰었습니다. 당장 괴소문 퍼뜨린 놈을 잡아와라. 허나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했나요? 도대체 누가 소문을 낸 것인지 알 도리가 없었지요. 급기야 전대감과 혼사를 추진하던 집안에서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냉랭해진 분위기의 전대감은 정신이 번쩍 들었지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천하의 대감이 이런 일로 발목을 잡히게 생겼구나. 혼사가 물거품이 될까 전대감은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참다 못한 전대감은 결국 선화를 끌어냈습니다. 바른대로 고하거라. 니년이 그런 소문을 퍼뜨린 게 아니냐. 허나 선화는 매를 맞으면서도 오히려 전대감을 비웃었습니다. 옥에 갇힌 제가 무슨 수로 소문을 낸단 말이오. 그리고 사필귀정이라 하였소. 대감께서는 받아들이셔야지요. 이 말에 전대감은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감히 니년이 날 능멸해. 오냐, 진짜로 뜨거운 맛을 보여주마. 결국 전대감은 선화를 처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포졸들이 선화를 저작거리로 끌어냈지요. 처형이 벌어지기 전에 전대감이 먼저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이 몸에는 결코 사마귀 따위는 없다. 괴소문을 퍼뜨린 이 죄인을 오늘 일벌백계 하겠노라. 군중은 웅성거렸습니다. 아니, 사마귀 하나 가지고 왜 이런데? 그게 그렇게도 중한 것이요? 사람들이 수군대며 비웃자 전대감은 더욱 펄펄 뛰었지요. 지금이라도 당장 선화를 처형하라고 악을 썼답니다. 그때였습니다. 숨어있던 대박이가 소리쳤습니다. 정말 사마귀가 없습니까? 대감어른? 군중들 사이로 웃음이 번졌습니다. 정말 사마귀가 없습니까? 어디 한번 보여주시지요.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외쳤습니다. 전대감은 얼굴이 시뻘개져 펄펄 뛰었습니다. 이놈들아. 사마귀 같은 거 없다. 없다니까. 펄펄 뛰던 전대감은 마침내 대박이를 찾아내고 말았습니다. 전대감은 눈이 번쩍 뜨였지요. 저놈이구나. 저놈이 이런 괴소문을 퍼뜨린 것이다. 전대감은 장쇠 패거리를 불러 대박이를 붙잡게 하였습니다. 허나 대박이는 이미 단단히 준비를 마친 뒤였습니다. 장쇠 일당이 달려들자 한양 골목길을 요리조리 도망다녔지요. 이놈, 거기 서지 못하겠느냐? 고생이 많소이다. 따라올 테면 따라와 보시구려. 장쇠 패거리는 헉헉거리며 쫓았지만 대박이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장쇠를 따돌린 대박이는 슬그머니 전대감의 뒤편으로 다가갔습니다. 전대감은 여전히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서 전현을 처형하라. 어서, 어서. 그때였습니다. 대박이는 품속에서 낚시대를 꺼내 들었습니다. 낚시바늘이 전대감의 바지춤을 단단히 걸어챘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놀란 전대감이 허둥지둥 바지를 붙잡았지만 대박이가 더 빨랐습니다. 대박이가 낚시줄을 힘껏 잡아당기니 전대감의 바지가 술술 내려가고 말았지요. 사람들은 전대감의 난감한 꼴을 보고는 일제히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반면 전대감은 혼이 쏙 빠져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바지를 끌어올리랴, 사람들에게 호통을 치랴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지요. 이놈들, 어디서 무엄하게.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전대감이 고함을 지르려는 순간 대박이가 최후의 일격을 날렸습니다. 이제 끝장이오, 대감. 대박이는 낚시줄을 잇는 힘껏 당겼습니다. 그 바람에 전대감의 바지가 홀랑 벗겨지고 말았습니다. 덕분에 전대감의 민망한 아래가 만천하에 공개되고 말았지요.
그때 누군가 눈 밝은 이가 외쳤습니다. 저 봐라. 사내의 중심부를 보란 말이다. 어라, 정말이다. 그렇지. 사마귀가 떡하니 있네 그려. 사람들은 전대감을 가리키며 박장대소를 터뜨렸습니다. 온갖 손가락질과 야유가 쏟아졌지요. 그렇습니다. 전대감의 몸에는 정말로 커다란 사마귀가 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전대감을 둘러싼 소문은 사실로 드러났지요. 덕분에 전대감은 삽시간에 한양 온 거리에서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이게 무슨 창피란 말이냐? 전대감은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죽으림을 다해 집으로 달아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뒤를 따르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기, 저 사마귀를 봐라. 사마귀 대감 나가신다. 떡하니 사마귀를 단 전대감이시다. 한편 대박이는 혼란을 틈타 재빨리 선화를 구출했습니다. 선아님, 어서 오피시오. 고맙다 대박아. 네가 날 또 살렸구나. 선화를 업은 대박이는 골목길을 요리조리 빠져나갔지요. 그렇게 한양성 밖으로 탈출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전대감의 혼담은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개망신을 당한 전대감은 그날 이후로 바깥 출입을 삼갔지요. 아이고, 망신스럽구나.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완전히 채통을 구긴 전대감은 조정에서도 점점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총과 비웃음 속에 결국 벼슬을 내놓고 쓸쓸히 물러나야 했답니다. 그리하여 세월이 흐르자 한양에서 전대감을 기억하는 이는 하나도 남지 않았지요. 전대감 밑에서 온갖 패악질을 부리던 장쇠 패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대감이라는 끈이 떨어지고 나니 버틸 방도가 없었지요.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은 장쇠는 골병이 들어서 숨이 끊어지고 말았답니다. 한편 선화와 대박이는 한양에서 멀리 달아났습니다. 그리하여 산 좋고 물 좋은 강원도 어느 산골 마을에 닿았지요. 두 사람은 이름도 신분도 모두 버리고 조용히 밭을 일구며 살아갔습니다. 저 새색시는 어찌 그리 곱고 착한고. 저 사내도 참 부지런하지. 동네 사람들은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가끔 대박이는 선화에게 물었습니다. 선아님, 아직도 한양이 그립나요? 선화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답니다. 아니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구나. 두 사람은 사이가 좋았습니다. 낮이면 함께 밭을 일구고 밤이면 나란히 앉아 가야금을 뜯었지요. 달빛 아래 청아한 음률이 어둠 너머로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리하여 대박이와 선화는 험난했던 세상을 뒤로하였지요. 두 사람은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되었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